어, 기술 과제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일들, 예. 이런 일들부터 바꿔야 될 텐데요.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기술 과제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미 검증된 기술이나 단가를 낮추는 기술이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부는 대기업에다가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권한을 줬지만 구체적인 기술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지난달 반도체 산업 구조 선진화 연구에는 일본 반도체 소재,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소재, 불화수소 같은 거, 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사태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한국 재료 회사, 한국에서 반도체 재료를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기술적 지원에 인색하고 특히 차세대 자료에 대해서는 함께 개발하려 하지 않는다. 비용 절감만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활용한다. 야, 너희들 우리한테 저 공급하고 싶지? 비용을 그 가격으로 우리한테 제시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견적이 이래? 이러면서 후려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재료 국산화를 검토했거나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성공한 한 기업과 또 다른 기업이 일본산을 잘 쓰고 있어서 바꿀 이유가 없다고. 이런 대기업 태도에 개발 계획을 접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불화수소, 우리 그 재료가 반도체 재료가 훨씬 더 순도가 높은데 저쪽이 99.999라면은 이쪽은 우리 쪽은 99.9999999 더 순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산 잘 쓰고 있는데 굳이 또 재료를 바꿔가지고 이런저런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대기업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의 얼라이언스 모델과 달리 국내는 대기업 중소기업 전속 거래가 고착화되어 있어서 불공정 거래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대기업이 특정 중소기업과만 거래를 하는데 야 너희한테만 우리가 물건 살 테니까 가격은 좀 낮춰줘야겠어. 이러면서 이제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대기업 주도의 정책이 간편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대기업이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공정거래를 하는 이 풍토를 만들어 놔야 이런 어떤 기술 개발의 생태계가 조성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평화가 좋아요님, 재벌들 중소기업 기술 뺏고 사람에게 나쁘게 하더니 이번 일본 경제 도발의 리스크를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아주 굉장히 역량도 실력도 탁월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대기업의 횡포 앞에서 지금 사업에 미래를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정부가 나서야죠. 공공이 나서야죠. 참 박정희의 그 검은 유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고착화시키다 보니까 이 나라가 그냥 재벌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재벌 한두 개가 흔들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분은 정말 훌륭한 분 아닙니까? 이후로는 그래서 벤처기업을 많이 육성해가지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한번 바꿔보려고 애를 쓰셨어요. 일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또 많은 또 한계와 약점이 또 드러났죠.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행복한 나라가 돼야 합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이런 생태계에 짜야 할 것이고 지금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상황은 우리에게는 호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먹이 사슬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네, 사공성대님 감사합니다. 느림님, 기업 구조 생태계 바꾼다는 문재인 정부 믿어봅니다. 저도 믿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열받게 하는 칼럼을 또 소개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에 나라 말아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네.
제목부터 좆같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뭡니까? 밍윙식님 10,000원 감사합니다. 좆같은 칼럼을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예. 방상훈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양상훈 주필 칼럼 읽어보죠. 뭐 열받더라도 여러분 요즘 이 친구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구나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더 들어보시죠.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다른 데 정신 팔렸다가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한 과목이 아니고 이 과목 저 과목 다 낙제다. 그런데 그 학생이 시험이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역공한다. 결연하게 싸우겠다고도 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박수를 친다. 지금 나라 모습이 이렇다. 공부를 안 하고 다른 데 정신 팔렸다가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부터 공격받은 게 시험에서 낙제점 받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 지금 이 상황은 일본 잘못이 없다. 온전히 한국 잘못이다. 문재인 정권 잘못이다라는 이런 수구 우파 세력들의 인식이 여기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야, 첫 문장부터 동의가 안 돼. 이 씨발. 족같은 칼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걱정이라는 말은 항상 있었지만 삼류 정치의 해악을 받아낼 만큼 민간 부문이 성장해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그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다. 2분기 경제 성장에서 민간 부문 기여도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예전에 TBS 김호준의 뉴스공장에서 최백은 건국대 교수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것 안 들어요, 얘들은. 민간 부문 기여도가 마이너스였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아가는 게 있는데요. 공공이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을 많이 풀면요. 민간 부문 기여도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당연히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요. 지금 이거는 민간 부문 기여도가 마이너스였다는 말에서 지금 감추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장률이 올라간 겁니다. 같은 분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올라간 거예요. 성장률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 그러면 또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간 부문 기여도가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다 망조가 들었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부 재정이 투입되면요. 민간도 살아납니다. 그렇잖아요. 정부가 누구를 위해 투자합니까? 민간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다 건너뛰고 금융계에 계신 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씨발 금융계? 야, 금융계가 도대체 어디냐? 누구를 말하는 거야? 금융계 계신 분. 이 사람들이 수가 수만 명 될 텐데 그중에 한 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금융계 젊은 친구들의 문재인 지지는 높았는데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단숨에 이긴다고 한 날 젊은 직원이 씨발 금융계에 계신 젊은 직원 누구야? 나라를 말아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라고 물어서 놀랐다. 최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조선일보의 주필이라는 인간이 어느 한 명 특정을 못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칼럼을 늘어놓고 있어요. 야, 혹시 그 네 아들 아니냐? 양상훈 씨, 당신 아들 아니야? 누구야? 이런 말한 사람이. 이런 말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저기 그 극우 집회 이런 데 가면은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옮겼을 수도 있겠죠. 때마침 그 사람이 금융계에 계신 젊은 분이라면. 일단 금융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것부터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정도쯤 그것도 이게 보니까 금융계에 계신 분이 한 얘기가 아니라 금융계에 계신 분이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말이야. 이 씨발 언론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나? 조선일보는 개쓰레기다. 이 말을 내가 한번 어느 교계에 계신 분에게서 들었다고 해서 칼럼 쓰면은 그 칼럼에 힘이 실립니까? 또 교계에 계신 분이 하신 말이 아니야. 교계에 계신 분이 젊은 교인한테서 들은 이야기다. 라면서 조선일보는 개쓰레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칼럼 쓰면은 그 칼럼에 권위가 실립니까? 베네치아님 무대리겠지. 무대리. 예, 그래요. 금융계에 계신 분 대체 누굴 사채업자인가? 산화머니 일본 대부업체로 하는데 주요선님.
자, 그러면서 갑자기 또 탈원전이 나와요. 탈원전이란 국가자해는 오늘도 진행 중이다. 친원전이 국가자해 아닌가요? 아니, 일본 꼴라면 어떻게 될 건데 그 안전성을 어떻게 양상훈 씨가 담보를 하지? 어? 아니, 원전으로 인해서 방사능 누출이 돼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근데 탈원전이 국가자해래. 이분이 저 후쿠시마 수산물을 또 농산물을 매 끼마다 드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진 못할 거예요. 미국산 쇠고기도 안 먹었던 인간들 아닙니까? 자원 없는 나라가 두뇌를 에너지로 만든 세계 최고 기술을 버리고 싸고 질 좋은 전기라는 기업 경쟁력을 허물고 인재를 축출하고 한전과 두산중공업이란 멀쩡한 기간 산업체를 부실덩어리로 만들었다. 탈원전 때문에 한전과 두산중공업이 부실덩어리가 됐다. 두산중공업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전의 부실은요, 탈원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선일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마치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게 또 최근에 금융시장 요동치는 게 탈원전 때문이다. 최저임금 때문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려는 자들, 네, 갖다 붙이면 다 놀리고 다 현실인 줄 오도하려는 자들, 이 자들이 지금 한국 언론을 망치고 있습니다. 2년 반 만에 사방을 둘러봐도 우방이 없다. 김정은은 비핵화하기는커녕 한국의 아침 인사를 굿모닝 미사일로 만들었다. 일본과는 단교 상태에 왔고 미국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말이죠. 큰 나라는 우방이 없습니다. 큰 나라에는 우방이 없어요. 속국은 있을지 몰라도 우방은 없습니다. 지금 2년 반 만에 한번 돌아봅시다. 미국은 우방이 있습니까? 미국한테 우방이 어디 있어요? 유일하게 한국 정도가 될 겁니다. 우방 없어요. 일본에게 우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러시아에게도 우방이 없고 중국에게도 우방이 없습니다. 큰 나라가 되면은 다른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 우방은 없어요. 도대체 조선일보가 말하고자 하는 우방은 뭐예요? 그럼 옛날에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미국하고 일본한테 굴종할 때 그때는 우방이었네. 그나들이 존나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그러면서 거의 속국처럼 여기던 그때는 우리가 그 나라와 우방이었던 모양이네요. 족같은 새끼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정권이 잘못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길을 잘못 든 나라가 그것을 교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 사람들은 구군이 다한 것 같다라고 말한다. 이거는 양상훈 논설위원님, 아니 양상훈 주필님, 이건 일본 얘기를 하신 것 같네요. 예, 그래요. 조선일보는 역시 일본 언론입니다. 아베 정권이 잘못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길을 잘못 든 나라가 그것을 교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 일본 사람들은 구군이 다한 것 같다고 말한다. 이 말이 이렇게 실감나게 들린 적이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가 자기들의 모국인, 조국인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역시 일본을 두고 한 얘기예요. 자기들 조국. 예. 나라 말아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예, 그래요. 제목부터 또 자기 나라 일본을 또 이렇게 걱정해주는 조선일보의 섬세한 그런 마음씨를 또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 칼럼은 일본을 상대로 쓴 거예요. 한자 다 쓰레기인 이 글. 조선일보가 자기 나라 모국 조국인 일본을 걱정해서 쓴 글이란 점, 이런 점을 또 전제를 해줍니다. 자일당 카악터님 2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김사뭉 전 독립기념관장님의 칼럼으로 안구정화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죠? 김대중 정부 때 서울신문 주필하셨고요.
아마 참여정부 때일 겁니다. 독립기념관장 하셨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른이신데, 자, 먹어 삼키거나 갈라놓거나 일본의 한반도 관리 구도는 안 변했다. 네, 친일파의 역사를 또 한국 민주주의 또 그리고 독립운동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셨고요. 정말 우리 사회 최고의 평전 작가로서 그 이름을 굳히신, 그 이미지를 굳히신 김사몽 선생의 경향신문 기고문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의 음모로 한반도가 분단되고 동족 상쟁까지 치렀는데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일본의 음모로 한반도가 분단되고 동족 상쟁까지 치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에서 패전한 국가들은요, 승전한 국가가 체제를 갈라놓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듯이. 왜냐? 그 상태로 두면은 나중에 이 자들이 또 전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동독과 서독을 가른 겁니다. 독일은 철저한 과거사 청산을 했고요. 나치 역사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정말 가혹하게 처단을 했습니다. 그 나치 독일로 지금의 독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어떻습니까? 아니, 전쟁 범죄는 일본이 했는데 왜 일본이 분단 안 되고 대한민국이 분단됩니까? 왜 분단이 됐겠어요? 일본은 그냥 넙죽 엎드렸죠. 미국한테. 당신들한테 절대 충성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한과 북한을 분단하도록 미국을 뒤에서 또 이렇게 부추겼다는 그런 역사적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런 한반도의 한 축인 남한, 대한민국은 어느새 5030 클럽에 가입하는가 하면 촛불혁명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두 전직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을 재판에 넘기는 민주화를 이루었다. 북한은 경제적 곤궁의 처지에서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일본과 미국을 위협한다. 그런 남한과 북한이 통일한다. 일본으로서는 끔찍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해서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궁극적으로는 친일 정권을 세우려는 음모가 깔렸다. 그렇죠.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친일 정권을 세우려고 할까요? 어느 당을 통해서 친일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일본이 과연 누구를 앞세워서 이 대한민국 땅에 친일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급속하게 중국이 이제 비약적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미국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 등 상황이 바뀌고 있는 동북아 판세에서 갈수록 왜소화되고 있는 일본이 자기 나라의 자존심과 위상을 세우고자 약한 고리인 한국을 치려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를 갖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려 하는 건데, 한국 정부가 경제적 곤경에 빠지면 남북 화해 정책의 추동력을 잃게 되고 북미 화해도 막히면서 종전대로 해양 세력 대 대륙 세력의 구도가 확보된다. 그러면 일본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심축이 되고 한국을 하부 구조로 거느릴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처럼. 흔히 외교에는 귀신, 내정에는 등신이라 불리던 이승만. 알고 봤더니 외교도 등신이었어요.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 나라가 참가한 세계대전의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평화조약에 일본이 회방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참가도 못했어요. 이로써 35년 식민 지배에 대한 정당한 배상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이 등신 때문에. 초안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이 협정 내용에서 독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독도는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입니다. 이러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게.
이승만이 이런 등신이었어요. 이런 이승만을 뭐 국부라고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진짜. 박정희 정권은 어땠냐? 그 자체가 일본 군인이었던 박정희 정부의 한일 협정도 굴욕적이었다. 무상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에 35년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었다. 그나마 일본은 청구권 자금이 아니라 독립 축하금이라고 내세웠다. 국제적 관리는 국가 간의 청구권과는 별도로 개인 청구권이 인정받고 있음에도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베 내각은 불장난으로 자칫 제2의 원폭 투하와 같은 참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예, 이런 불장난으로 인해서 원폭 투하로 인한 불행한 사태, 뭐 그런 똑같은 사태가 재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망조가 되는 이런 참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한민족은 결코 1세기 전과 같은 유약한 민족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이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얼마나 튀었는데 아베가 이런 국민을 상대로 싸우자고 지랄을 합니까? 정말 이 등신들 때문에 정말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이제 촛불혁명 이후 세상은 달라졌고요. 뭐 문재인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된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이런 촛불혁명을 주도하신 국민이 지배하는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이건 뭐 시작부터 지고 많은 전쟁일 것이다 확신하게 됩니다. 일본이 지고 많은 전쟁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조은님, 싸움의 법칙이 나오지요. 명대사. 싸움의 반칙이 어디 있어? 예, 그렇죠. 어린애들끼리 막 흙을 던지면서 싸우는 거 보면서 저러면 반칙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백윤식 선생이 싸움의 반칙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퍼플님 5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만평 보겠습니다. 장도리 만평입니다. 억울하다. 사실상 억울하다.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김성태의 딸이 VVIP로 관리됐다라는 증언이 나오니까 바로 쓰러지고 맙니다. 황교안이 친일 프레임 씌우지 말라 막 이러고 있어요. 좌측에 나경원이 있고 우측에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민경욱이 그 머리띠를 두른 채 서 있는 그림이 나오고요. 그래서 나경원이 우리 일본의 공격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민경욱하고 황교안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예. 나베의 우리 일본 발언, 네 정말 참 많은 분들이 참 실수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런 인간들 갖고 참 야당이라고 존중하면서 국정 운영해야 하니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참 검게 흘렀을 거예요. 예,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김용민 TV는 5시 5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로 인사를 드립니다. 좀 많이 들어와 주세요. 또 휴가철이라서 안 보시나? 좀 많이 좀 들어와 주세요. 예. 2,000분 정도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좀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예. 5시 5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많은 시청해 주시고요. 8시에 정치부심 오늘 또 장이 펼쳐집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평화나무 후원회원 함께 해주십시오. 자, 로고시안닷컴. 네, 그리고 전화도 있습니다. 026406-0507, 026406-0507. 평화나무 후원을 위한 빤스 티셔츠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지사항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영훈이라는 사람 아시죠? 서울대 명예 교수인가? 하여튼 뭐 MBC는 전 서울대 교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식민 지배 기간에 일제가 강제 점령한 기간에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성노예는 없었다. 그러니까 위안부 성노예는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돈 받고 몸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영훈이가.
친일 청산 주장은 사기극이다. 정말 참 살다 별 또라이들 다 보는데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또라이가 된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이영훈이가 반일 종족주의란 책을 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친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입장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영훈이가 인터뷰를 거부하고 기자를 폭행했습니다. 어떻게 폭행했는지 잠깐 보실까요? 어이구, 마이크를 치고 취재기자 뺨을 때렸어요.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들 아주 대단하네요. 뭐 이 나라의 법도 뭐 상식도 인간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다는 사고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건지. 저 이렇게 취재하다가 뺨 맞은 기자가 이용주 기자라는 분입니다. 저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용주 기자. 스트레이트에서 그 있잖아요. 이종명 가짜 영웅 이종명을 들춰낸 분이 바로 저 이용주 기자예요. MBC 이용주 기자. 이영훈한테 가가지고 뭐 하여간 이런저런 그 책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뻗치기를 했던 모양이죠. 이영훈 집에서 만났는데 막 화를 내면서 마이크를 내리치고 뺨까지 때리고. 야, 세상에. 아니 그런 인간이 말이죠. 서울대 교수까지 했어요. 예. 참 서울대가 그렇게 썩 훌륭한 학교가 아니라는 걸 참 많은 분들이 보여주고 있죠. 나경원, 변희재, 그리고 또 우리 이영훈 이런 인간들, 차명진도 그렇고요. 예. 자, 여러분께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곽상도가 말이죠. 아시잖아요. 곽상도. 그 공안검사 출신이고 예전에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당시 검사였어요. 곽상도. 또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한 자료를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국장에게 넘겨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 바로 곽상도인데 곽상도가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 토착 왜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김지태 씨라는 분. 정수장학회 설립자인데 정수장학회는 이제 나중에 바뀐 이름이고 원래 부일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재산을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주는 소송에서 이분의 재산을 찾아주는 소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친일파 재산을 찾아줬기 때문에 문재인은 친일 토착 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자유한국당 내 그 질비한 토착 왜구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문 대통령만 갖고 시비를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전형적으로. 그런데 이제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토착 왜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문 대통령이 친일 토착 왜구냐? 절대 아닙니다. 친일파를 위해서 활동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친일 토착 왜구라고 얘기했느냐? 이 김지태 씨라는 분, 이분이 동양척식회사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저 민족의 자원과 또 자금을 수탈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나쁜 기관이었죠.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직원으로 있을 때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를 키웠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자기 발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당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순서대로 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입사시켰대요. 그리고 뭐 불과 몇 년 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으로 있다 그만뒀어요. 무슨 뭐 직위에 올라가지고 뭐 국장 혹은
그 위에 책임자로서 동양철식 주식회사에 한 자리를 차지한 게 없었습니다. 직원은 애초부터 친일 반민족 혐의자로 규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곽상도 주장은 이 김지태 변호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이 김지태를 친일 인명사전에서 빼줬다. 근데 친일 인명사전을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민간기관에서 만들었는데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소장인 임원영 소장께서 하신 말씀은 문재인 민정수석으로부터 그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 이겁니다. 이걸 왜 거짓말을 해요? 또 친일 인명사정은 누가 빼달라고 해서 빼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시민들에게 펀딩을 받아가지고 친일 인명사전을 제작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 김지태 씨가 어떤 분입니까? 박정희 정권이 김지태 씨를 갑자기 잡아가요. 그러더니 재산을 헌납시켜주면 내보내주겠다. 이런 흐름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재산 헌납을 하고 그 이튿날인가 이틀 뒤인가 풀려났어요. 그 재산이 바로 부산일보, 부일장학회, 그리고 부산 MBC, 서울 MBC였어요. MBC 만든 사람이 바로 김지태 씨입니다. 그 MBC를 뺏은 거예요. 또 부일장학회도 뺏어가지고 부산일보도 뺏어가지고 또 부산일보는 지금 정수장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일장학회가 정수장학회가 된 거죠. 왜 정수냐? 박정희의 정, 유경수의 수해서 정수장학회입니다. 날강도 같은 놈들입니다. 김지태 씨의 재산 다 뺏었고 이제 와가지고는 그 후예들이 김지태 씨를 친일파로 몰고 이 씨발 야 친일파라고 하면 박정희지 씨발 일본 군인이었잖아. 토착외구가 이 박정희지 씨발 박정희부터 탓해야지 이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그 김지태 씨의 아드님이 그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 곽상도의 재산을 다 뺏고 그런 곽상도한테 친일파라고 얘기한다면 용납이 되겠는가? 야 문재인 대통령을 친일 토착 왜구라고 할 것 같으면은 박정희는 어떠니? 박정희는 친일 토착 왜구 아닐까? 걔는 지발로 만주에 가서 만주 군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괴뢰국인 만주국에 중위까지 올랐어요. 야 그거야말로 진정한 친일 토착 왜구지. 아니 변호인은요 어떤 사건이든 다 맡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 토착 왜구라고. 곽상도는 알고 있어요. 지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가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런 변호 저런 변호 다 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변호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한테 변호사로 고용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영철 같은 이런 살인마 이 사람을 만약에 변호한다고 치면 유영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일단 김지태 씨는 친일파가 아니에요. 그거는 임원영 소장도 얘기했었고 한홍구 교수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런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서 참 나라꼴이 넘어가겠습니다. 최순실의 옥중 편지 유라야 30억 현금 갖고 있어라. 우리 주진우 기자가 누차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순실 정유라 감옥에 있고 숨어 지내는 처지긴 하지만 지금 돈방석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최순실이가 땀을 흘려가지고 번 돈입니까? 아니지 씨발 이재용이한테 받은 뇌물부터 시작해서 지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최태민이가 축적해온 그 자금 박근혜 소유인 것 같지만 사실 최순실한테 다 넘어갔지. 그러니까 최순실이 박근혜의 OTP 카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최순실이 딸 정유라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가 공개됐는데, 이 편지에서 정유라에게 수십억의 재산을 넘기겠다고 한 내용이 담겼는데, 최순실의 자필 편지는 유라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로 시작하는데, 이어서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 걱정할 것 없어. 추징금 70억 공탁해놓고 세금 내고 나면 40억에서 50억 남아. 그런데 너에게 25억에서 30억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 이 씨발, 어?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A가 살던데 뒤쪽으로 가면 살림집 딸린 건물 30억 정도면 사.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고 우선 그 돈 가지고 집 월세로 얻든지. 출판사 나가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소득원도 있어야 하고 직책도 있어야 하고, 돈은 어디다 잘 갖다 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해. 생활비 아줌마 비용은 계속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몸이나 잘 조리해. 엄만 늘 네 걱정이다. 그래요. 아니 왜 추징 안 할까? 어? 왜 추징을 안 할까? 박근혜 최순실이가 감옥에 있지만 반성 안 하는 이유가 밖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네가 번 돈이냐? 순실아, 그 은혜야. 좀 얘기해봐. 네 돈이야 그거? 다 토해내지. 정부가 좀 강력한 추징 의지를 갖고 이것들 꽁쳐놓은 돈 다 털털 털어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정의가 서는 거예요. 방송하다가 배가 고파서 잠시 두유를 먹었습니다. 예. 불법 재산 몰수법 반대해가지고 이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요. 박사랑님. 네. 법안이 이제 만들었겠죠. 안민석 의원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총선 때 이런 국정농단으로 해서 돈을 축적시킨 자들, 이 자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키는데 반대하는 당은 한석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씨발. 이 소식이 흥미로워서 골랐는데요. 유튜버 절반이 월 150만 원 못 벌어. 전업자는 평균 536만 원. 그러니까 그 취미로 하시는 분은 114만 원, 부업으로 하시는 분은 333만 원, 주업은 536만 원. 평균 월 수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유튜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그 이제 조선일보가 고른 유튜버들 몇 명이라고 그랬더라. 하여간 그 자기들이 고른 몇 유튜버들이니까 전체 유튜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쯔양이라는 먹방 컨텐츠 하는 여성은 월 수입이 6천만 원, 구독자가 210만 명. 남순이라는 연애 잡담하는 분 같은 경우 2,040만 원 월 수입이, 그리고 구독자가 87만 원. 그리고 트랜스젠더인 꼬짜라는 사람은 2,040만 원, 같네요. 48만 명.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 수입이 후원 24.2%, 광고 43.6%, 홍보 판매 20.7%, 수익 배분 0.1%, 임금 11.2%. 이런 수익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수입은 더 많다고요. 예. 네,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마세요. 다 달라요. 사람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내가 이걸 갖고 직업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순간 이제 주옥순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취향과 또 자기의 그 선호하는 기호, 이거를 유튜브에 뽐내서
내가 행복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돈은 부수적인 문제지 돈 때문에 이 일을 한다? 금방 실망하고 접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이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즐겁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이러면은 뭐 다들 유튜브에 뛰어들겠네. 예. 저는요 돈이 안 되더라도 돈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지, 이런 마인드로 방송하시던 분들, 그분들에게 기회의 장이 바로 유튜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날씨 전해드릴 시간이 왔네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 굉장히 유익해지지 않았나요? 에? 그리고 굉장히 다양해졌고 깊이가 있어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일부 산간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부터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5도, 광주가 34도, 서울과 대전, 춘천은 3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서 당분간 한여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1시간에 30mm가 넘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상열님 2만원 감사합니다. 유익했던 방송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